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관련 사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은 이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안 관련해서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점은 변론으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들, 제도적인 약점, 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살펴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부터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 거의 10년 정도 이전으로 사건이 돌아가죠. A양입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5월 달에 친구 B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이제 B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만 나쁜 애 만드네. 애들 거의 대부분 너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고 살아. 이 글 보고 찔리는 사람 있을 거야. 라고 했고 아이들이 이제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자, 이 일에 관련해서 1심 판결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들이 일부 언급됐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예민한 감정의 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쉽게 이제 남학생들이나 남자 부모가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감정의 선이 발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문제들이 쉽게 촉발될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2년 6월 말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는데요. 오후 9시쯤에 이 피해자인 A양이 갑자기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끌려 들어간 거죠, 사실은요. 단톡방으로요. 이거 이제 금지시키겠다라고 카톡이 요새 최근에 밝히고 있는 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선배다라고 하는 5명의 아이들이 A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2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600개가 넘는 카톡 메시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의 이제 인격적인 공격과 공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1심 판결문에 약간 정리된 형태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1심 판결문도 사실 일부적으로 이제 비실명화 처리가 된 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관련해서 학교에 가도 A양 곁으로 그 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체육 시간에도 짝이 없어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날은 비에 홀딱 젖어서 혼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이 딸의 상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시게 됐겠죠. 딸의 따돌림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치를 당연히 취하셨어야 될 거고 조치로 나가게 됐는데 이제 A양의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학교에 방문을 했고 근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 이거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이제 멘트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더 상세하게 다 정리되어 있다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1학기가 끝날 무렵에 A양은 난 그 학교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라는 감정 상태에 들어가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학기에 들어서 A양은 더 이상 이제 그 중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화도의 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는 이제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교생이 50명 정도 되는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엔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일반 학교일 수도 있어서 전학 형태인지 이거는 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그 중학교를 다녔고 강화도에서요. A양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전에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등교날
처음 등교할 때 아빠하고 교문 앞까지 같이 갔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교문 앞까지 같이 갔다는 건 상당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도저히 그 교문을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후로도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서 친구 선배들과 연극 준비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대응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경과되는 시점이죠. 2015년 4월 21일 A양이 귀가해서 울기만 했다라는 이제 어머니의 기억이 있고, 며칠 뒤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 욕을 한다. 같지 않은 게 친한 척한다. 재수없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되레 나한테 네가 날 왜 신경 써? 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 A양은 나도 혼자 이겨나가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괴롭힘이 계속됐다라는 얘기 하에서 2015년 5월 17일 A양은 나 고등학교 자퇴할래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날 A양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후에 6월 중순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학폭대책위원회가 접수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하고 다르게요.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특히 과거의 경우에는 이 대책위원회 소집과 관련돼서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소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6월 22일 오후 6시에 이제 A양이 사망을 했고요. 이제 5월 17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6월 22일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이제 A양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는 형태로 6월 중순에 첫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죠. 근데 그 사이에 수서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사건을 접수받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한 이런 이제 선택을 했던 생명 신체에 위해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접수가 됐는데, 이 신체적인 폭행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A양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SNS에서 욕설을 했었던 몇 명만 확인이 구체적으로 돼서 이제 기소 유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학폭도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권경애 변호사 외에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변호사들 대부분이 사건이 인과관계 성립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사건을 맡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했다고 하고, 유일하게 이제 맡아줬던 변호사가 권경애 변호사였다. 뭐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신문 기사 일부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전달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6년도 8월 3일 1심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는 34명이고요. 원고는 지금 피해자 A양의 어머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머니만 소송 원고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고로서 소장 기재도 어머니만 원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고 34명은 중학교 재단, 학교재단, 학교법인하고 교직원, 학교 교사, 지도 관할청, 교장, 담임교사, 학생부장, 또 고등학교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이렇게 다 합쳐서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이제 손해배상 금액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로 34명이 연대해서 5억 원을 지급해라라는 형태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소장 제출과 관련된 내용 학폭대책위원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2단계까지 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난 받는 거를 변론으로 하고 소장 제출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